대한민국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나가는 전기, 수도, 가스, 통신요금을 그대로 납부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여전히 수만 명에 이릅니다. 실제로 충청북도 제천시에 사는 72세 이정자 어르신은 매달 9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아무런 감면 없이 그대로 내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아무도 안내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주민센터 직원들조차 이 제도의 정확한 신청 절차나 적용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결국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알리지 않으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세무사로 일해오며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상담해왔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학철 세무사로서 오늘 이 시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단 한 장의 서류만으로도 공공요금을 반값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모르고 지나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결코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지 한 번이라도 정확히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매달 빠져나가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까지 매달 수만 원씩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익히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제도의 정확한 이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취약계층 공공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누구든지 해당됩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용의 일부를 직접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급자 본인은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는 69세 윤철수 어르신의 경우 이 제도를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도시가스 요금이 4만 5천 원에서 1만 9천 원대로 줄었고 SK텔레콤 기본요금도 월 6,600원이 자동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분 역시 누군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몰랐고 그냥 다 내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제도의 신청이 아주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공공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대부분의 기관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확인서 한 장만으로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바로 출력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부24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기관마다 적용 시기가 다소 다르지만 대개 12개월 이내에 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이라는 표시가 들어가고 요금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수도요금은 지역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요금은 지역도시가스 회사, 통신요금은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대리점. 이렇게 각 기관별로 따로 감면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이니 꼭 하나하나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이웃 어르신들과 반드시 공유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에서 홀로 지내시는 76세 박정임 어르신은 통신요금이 너무 부담돼 휴대폰 요금제를 낮추셨다가 외출 시 연락이 끊겨 응급 상황에 대응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면 제도를 신청한 후엔 기존 요금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달 1만 원 이상을 절약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생계와 안전 모두를 챙길 수 있는 정책이 바로 공공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만 따르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 출력. 각 공공요금 기관의 감면 신청서 제출 전기, 수도, 가스, 통신 개별 신청. 약 12개월 후 감면 적용 확인. 이 모든 과정은 전화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어려우시다면 자녀가 대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책은 있지만 알려주지 않는 구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해보세요. 공공요금은 줄이고 생활 여유는 늘리는 현명한 선택, 그 출발점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신청서 작성법과 각 기관별 절차를 화면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75세 이정의 어르신은 매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을 정가 그대로 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국가에서 생계급여를 주는 만큼 공공요금도 당연히 깎아주는 줄 알았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사실 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수급자니까 자동으로 감면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공공요금 감면은 자동이 아닌 신청제입니다. 다시 말해 생계급여 수급자든 의료급여 수급자든 각 공공요금 기관에 본인이 직접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혼자 사시는 시니어층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의료급여증 있으니까 자동으로 감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수급자인데 왜 아직도 요금이 그대로 나오죠? 이런 문의가 실제 상담에서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더 혼란스러운 것은 신청 방법이 기관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요금은 지역도시가스회사, 수도요금은 각 지자체 상하수도 사업소, 통신요금은 KT, SKT, LGU 등의 개별 통신사에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즉, 서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서류를 기관별로 따로따로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복잡해서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팁이 있습니다. 바로 수급자 증명서입니다. 이 문서는 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 유형 생계급여, 의료급여과 급여 형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감면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인정되며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요금 할인을 넘어 저소득층이 필수 에너지인 전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국가에너지복지 제도의 핵심입니다. 전북 군산시에 사는 79세 임창호 어르신은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감면 신청 후 여름철 한 달 전기요금이 기존 42,000원에서 15,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처럼 에어컨, 난방기 사용량이 많은 시기에는 추가 감면도 적용되기 때문에 절감폭은 더 커집니다. 감면 대상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달 최대 16,000원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달 최대 12,0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한전고객센터나 전화국번 없이 123 혹은 한전사이버지점에서도 가능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1장만 있으면 접수 후 약 1개월 내 고지서에 감면이 반영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절약을 넘어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신청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동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 1장 발급 후 각 공공기관 전기, 가스, 수도, 통신별로 개별 신청 필수. 대부분 신청 후 12개월 내 감면 적용 시작. 특히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대신 챙겨주실 수 있고 전화 한 통,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처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은 한 달 동안 35만 원씩 더 내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제도는 단순히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감면 금액은 각 가구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충남 부여군에 거주하는 74세 정혜숙 어르신의 경우 여름철 하루 종일 선풍기를 켜놓는 생활 습관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 한 달에 약 18,000원가량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반면 전기를 적게 쓰는 독거 어르신의 경우에는 감면 한도에 미치지 못해 할인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여름과 겨울처럼 냉난방 기기 사용이 집중되는 혹서기혹 한기에는 더욱 유용한 지원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매년 7월 8월을 혹서기, 12월 2월을 혹한기로 지정하고 이 시기에 추가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 기간에는 최대 2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에어컨, 전기난로, 히터 등 냉난방기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임을 고려한 조치로 실제로 에너지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바우처라는 별도의 복지 제도도 함께 이용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 비용을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여름과 겨울철 필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절차는 어떨까요?
필요한 서류는 단 한 장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쉽게 신청해 집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한전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감면 신청 메뉴로 이동해 정보를 입력하고 수급자 증명서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보통 접수일 기준 다음 고지서부터 감면이 자동 적용되며 예정된 날짜의 감면 금액이 고지서의 할인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방문 신청입니다. 가까운 한전지사지점을 방문해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 직원 안내에 따라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한전지사는 대부분의 읍면동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 전 인터넷이나 전화로 운영 시간을 확인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계약이 반드시 수급자 본인 명의여야만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금천구에서 사시는 71세 윤상길 어르신처럼 자녀 명의로 된 전기요금 계약을 쓰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를 수급자 본인 명의로 변경한 뒤 다시 감면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준비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한전사이버지점 홈페이지 또는 한전지사 방문 신청. 신청 후 다음 고지서부터 자동 감면 적용. 감면 가능 조건 전기계약 명의가 수급자 본인일 것. 그리고 여름 겨울철에는 혹서기 혹한기 추가 감면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병행 신청하면 훨씬 더 큰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알고 나면 간단하지만 몰랐다면 평생 혜택 없이 요금을 다 낼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나 부모님 또는 이웃 어르신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지금 당장 이 정보를 전달해 주세요. 단 10분의 신청이 앞으로 수년 동안 수십만 원의 요금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 중 일부는 자녀 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감면 신청이 절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전기요금 계약 명의를 수급자 본인으로 변경해야만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76세 박순애 어르신은 자녀 명의로 된 전기요금 계약으로 인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후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변경한 뒤 감면 신청을 완료했고 다음 달부터 매달 전기요금이 약 1만 5천 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명의 변경은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번 또는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같은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 완료된 후에야 감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계약 명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첫 단계입니다. 전기요금 감면 제도는 단순한 할인 혜택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가 에너지 비용 부담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복지 장치입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에는 냉난방 기기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런 시기를 고려해 혹서기 78월, 혹한기 122월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는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최대 월 2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제도까지 함께 활용하면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전반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감면이 승인되면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명시되며 할인 금액과 적용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감면이 누락됐거나 이상이 있다면 한전 고객센터 전화 또는 온라인 채팅로 문의하면 쉽게 확인하고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은 없습니다. 또한 한전에서는 감면 대상자의 자격을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수급 자격이 변경되었거나 주소지가 바뀌었을 경우 한전에 반드시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감면이 자동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분들은 자녀의 도움을 받거나 한전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사 위치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 다양한 상담 채널이 마련되어 있으니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는 난방과 취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가스공사와 지역 도시가스사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과 적용은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사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서울도시가스, 인천은 인천도시가스, 대구는 대성에너지, 부산은 부산도시가스 등 지역별로 담당 도시가스사가 다르며 각 회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요금 감면 신청 전용 메뉴를 운영 중입니다. 이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자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접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각 도시가스사의 연락처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나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본요금 전액 면제 사용량에 따라 감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요금 감면 사용량 기준 일부 감면, 이렇게 혜택이 차등 제공됩니다.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의 동절기에는 월 최대 36,000원, 나머지 계절 4월 11월에는 월 최대 9,9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3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이며 지역 도시가스사마다 적용 방식은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 사는 70세 김봉수 어르신은 감면 신청 전까지 매달 도시가스 요금으로 약 6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면 신청 후에는 월 2만 원 가까이 절약하게 되었고 연간 약 20만 원 이상 생활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비용은 병원 진료비나 약값, 생필품 구매에 쓰이며 실제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별도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북 포항에 사는 73세 조명순 어르신은 한 달 도시가스 요금이 9만 원이 넘게 나와도 매달 그냥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이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한 뒤로는 매달 약 2만 원 이상을 절약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단 3가지입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둘째, 신청서. 셋째, 본인 신분증 사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해당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객센터 방문 시 직원에게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방문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담 후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 KR 또는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TV 수신료 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전기요금 감면과 마찬가지로 1가구 1계약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즉, 도시가스 요금 계약이 수급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먼저 계약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계약명의 변경은 해당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시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전화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기존 감면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감면이 중단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는 단순히 할인 혜택을 넘어 겨울철 난방, 취사 등의 필수적인 에너지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복지 안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구에 사는 68세 이창우 어르신은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매달 약 36,000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부담돼 히터 사용을 줄이셨지만 감면 신청 후로는 걱정 없이 난방기를 틀고 주무신다고 합니다.
감면 신청을 마치면 요금 고지서에 감면 금액과 기준이 명시되어 나오므로 매달 고지서를 확인하며 잘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실제로 2023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약 66만 가구가 감면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고령의 1인 가구로 파악되고 있어 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 우편 등을 통해 감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챙겨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도요금도 감면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매달 수천 원씩 손해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71세 강정의 어르신은 혼자 살며 수도요금이 매달 2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본인은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었고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뒤부터는 매달 1만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감면 제도는 단순히 수도요금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안전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감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앱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거주지 수도사업소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은 전국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즉, 신청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나 시청구청의 수도과에 해야 하며 감면 기준과 금액도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매달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해주며 20톤까지 적용됩니다. 약 9,000원에서 1만 2천원 정도 줄어듭니다. 부산시는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부담금 포함해서 최대 1만 5,280원 감면이 가능합니다. 고양시는 사용량 10톤까지 전액 감면하며 사용한 양만큼만 줄어들어 합리적입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청 전에는 꼭 거주지 수도사업소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수도요금 감면도 1가구 1계약 원칙을 따릅니다. 즉, 수도요금 계약 명의가 수급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녀 명의로 되어 있다면 수도사업소에 전화해 명의 변경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둘째, 수급자 자격이 해지되거나 주소가 변경될 경우 기존 감면도 해지하고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감면이 자동 종료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전화 문의 후 서류 팩스나 이메일 제출.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이처럼 편리한 방법이 여럿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만 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 이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분들도 대상입니다.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예를 들어 세 자녀를 둔 66세 이순자 어르신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마쳤고 그 이후로 요금 걱정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구 구성원 수나 사회적 배려 대상 여부에 따라 감면 폭은 달라지며 전기도시가스 감면과 함께 중복 신청도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8세 최경자 어르신은 매달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요금 때문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은 절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 장입니다. 이 서류는 거주지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접근이 쉽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로 수도요금 고지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수도사업소나 시청 고객센터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반드시 고지서 원본이 필요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수용가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천시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매달 5톤까지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며 신청은 동주민센터나 시청 수도행정과에서 받습니다. 신청 방법도 다양합니다. 수도사업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 제출, 복지로나 지자체 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팩스 이메일을 통한 서류 접수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 지원, 온라인 신청은 디지털 접근이 가능한 시니어 또는 자녀가 도와줄 수 있는 경우 유리하며 복지로에서는 전기요금, TV 수신료 등과 동시에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감면 혜택은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되며 고지서에는 감면 금액과 기준이 명확히 표기됩니다. 이후 매달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혜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1가구 1계약 원칙을 따릅니다. 즉 수도요금 계약이 반드시 수급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가족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명의 변경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에 전화하면 변경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주고 필요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기존 감면은 자동 해지되므로 새 주소지에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몇 달치 혜택을 날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요금을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납부하는 구조라면 감면이 개별 가구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73세 박정우 어르신은 아파트 거주 중 감면이 누락되어 있었고 확인 후 수용가 번호를 등록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수도요금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요금도 시가스 요금 감면과 함께 적용하면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생활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월 9,000원 1만 5천 원, 전기요금 감면 월 최대 2만 원, 도시가스 감면 월 최대 3만 6천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4만 원 이상 절약되는 셈이며 이 금액은 병원비, 약값, 식료품비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정, 특히 다자녀 가구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감면 신청이 가능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있으니 자녀가 있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상남도 창녕에 거주하는 71세 박 씨는 최근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중증 등급 수급자에게 월 5톤까지의 상수도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는 생활 필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3자녀 이상일 때 상하수도 요금의 약 5%가 감면되는데 이때 감면 기준은 개별 가구가 아닌 공동주택 전체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감면 제도는 지역마다 운영 방식과 신청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거주지 요금 감면 가능 여부는 반드시 관할 수도사업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디지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거나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은 수도뿐만 아니라 전기, 도시가스, 난방 등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한 곳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매월 고지서에 반영된 감면 내역을 꼭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수도사업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 자격이 변동되거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알리지 않으면 감면이 자동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62만여 세대가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안내 우편물, 모바일 알림,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개별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면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맞춤형 전화 안내까지 병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 난방 요금 감면 제도도 시니어층에게는 중요한 생활 안정수단입니다. 지역 난방은 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지역 민간 열공급사가 공급하며 열병합 발전소나 바이오 에너지 설비에서 생성된 온수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거주하는 68세 김 씨는 지난 겨울 난방비 부담을 크게 느껴 감면 신청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월 평균 13만 원이던 난방비 중 약 3만 9천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난방 감면 혜택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해당 지역의 열공급사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감면은 사용요금의 30% 내외로 적용되며 이는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을 합산한 금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므로 난방 수요가 높은 시기에 경제적 압박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와 병행해서 활용하면 전기, 가스, 수도 난방까지 연계 절감이 가능하므로 해당 가구의 전체 공공요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하는 73세 이모 씨는 겨울철 갑작스러운 난방비 인상에 부담을 느끼던 중 지역 난방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월 3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지역 난방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정부24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난방사에서는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최근 요금 고지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고객센터에 전화해 구비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면 신청은 다음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 난방사 고객센터나 영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는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시니어층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둘째, 일부 지역에서는 팩스나 이메일로 서류를 전송하는 방법도 지원되며 셋째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객마당 메뉴에서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선택할 경우 디지털 접근성이 있는 자녀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다음 달 고지서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고지서에는 감면된 금액과 적용 기준이 명확히 표시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1세대 1계약 원칙을 따르므로 요금 계약자가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약 세대주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먼저 고객센터를 통해 명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요금을 일괄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사전에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감면 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새로운 주소지에 관할 지역 난방사에 다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감면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 이전과 함께 감면 재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감면 기준과 절차는 지역 난방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과 열공급 규정에 따라 명확한 복지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최대 59만 2천 원의 지원이 가능한 한시 감면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반면 민간 열공급 업체인 DS파워와 같은 일부 사업자는 내부 정책상 복지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아파트가 어느 지역 난방사와 계약되어 있는지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후 해당 난방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감면 가능 여부와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88-2480번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난방요금은 일반적으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나뉘어 구성됩니다. 기본요금은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항목으로 일정액이 부과되며 사용요금은 해당 세대에서 실제로 사용한 온수 및 난방량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때 면적 기준은 건축물 대장상의 전용 면적, 발코니 확장 면적, 그리고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공용공간에서 사용하는 난방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76세 이모 씨는 최근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커진 것을 체감하며 지역 난방 감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에는 계절에 따라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요금 단가도 계절별로 달라집니다. 3월부터 5월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춘추절기로 간주되어 기준 단가가 적용되며
6월부터 8월까지는 하절기,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동절기로 분류되어 각각 별도의 요율이 책정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요금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며 이 시기에 감면 혜택을 받으면 효과가 더욱 큽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에 월 20만 원의 난방 요금을 납부하던 가구가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약 6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4만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 가구가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난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66만 가구가 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많은 가구가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복지로 누리집, 이그린 우편 안내 서비스, 그리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일부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으로 표시된 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별도의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월별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적용 기준과 감면된 금액이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만약 감면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면 해당 지역 난방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확인하고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전화 외에도 팩스, 이메일, 실시간 온라인 채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수급자 자격이나 주소 변경 등 신상 정보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난방사에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놓치게 되면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난방요금 감면 제도는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연계할 경우 그 절감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복지수급 가구가 모든 공공요금에서 혜택을 받을 경우 월 3만 원에서 최대 7만 원 이상, 연간 기준으로는 36만 원에서 84만 원 수준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신요금과 TV 수신료에 대한 감면 제도 역시 시니어 세대에게 중요한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화된 요즘 시대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SK텔레콤, KT, LGU+ 등 주요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TV 수신료 감면은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대상자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며 각 통신사나 기관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경우 복지 할인 요금제를 통해 기본료의 35%를 감면하고 있으며 통화 및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추가 할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KT는 전용 복지 요금제를 운영하여 월 1,000원에서 최대 26,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LGU+는 선택약정과 복지 할인을 병행해 최대 50%까지 요금을 줄여줍니다.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월 7,000원에서 1만 5천원 정도의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속 있는 선택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69세 최모 씨는 최근 통신요금과 TV 수신료 감면 제도를 활용해 매달 약 4만 원의 생활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통신 및 방송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으로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시니어층에게도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주로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이용에 적용되며 일부 인터넷 전화나 IPTV 결합 상품 등에도 혜택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통신사의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정부24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나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도 일부 지원됩니다. 만약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객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절차와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전국 대리점과 고객센터 114번을 통해 신청을 받으며 KT는 공식 누리집 내 복지 할인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지원합니다.
LGU 플러스 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다음 달부터 요금 고지서에 감면 금액이 적용되며 해당 청구서에는 할인 내역과 적용 기준이 명확히 기재됩니다. 이 제도는 1가구 1계약 원칙을 따르므로 요금 계약이 반드시 수급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 명의로 등록된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한 후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은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통신사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계약 정보를 갱신해야 감면 혜택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월 15,000원에서 26,0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연간으로 보면 약 18만 원에서 31만 원에 이르는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정보 접근, 교육, 사회 참여가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 제도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감면 제도 역시 시니어층에게 의미 있는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현재 TV 수신료는 매월 2,500원이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되며 이는 KBS 1TV, ETV, EBS 등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모든 전기요금 계약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지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요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 2,500원이라는 금액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1년으로 계산하면 총 3만 원의 절약 효과를 가져오면 다른 공공요금 감면과 결합하면 생활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요금 감면으로 월 2만 원, 도시가스 요금 감면으로 월 평균 1만 5천 원, 수도요금 감면으로 월 1만 원, 지역 난방 요금 감면으로 월 4만 원 이상, 통신요금 감면으로 월 2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면 TV 수신료 감면까지 포함했을 때 가구당 월 3만 원에서 7만 원 이상, 연간 기준으로는 36만 원에서 최대 84만 원까지 생활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TV 수신료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KBS 수신료 고객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청서입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72세 윤모 씨는 최근 TV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면서 이미 납부했던 금액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TV 수신료는 매월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으로 부과되며 수급자 자격이 있어도 별도 신청 없이는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윤 씨는 늦지 않게 절차를 진행했고 최근 3개월 동안 납부한 수신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전력공사 지사나 인근 지역 방송국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며 둘째는 KBS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신료 면제 신청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다음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수신료가 면제되며 고지서에는 면제 금액과 적용 내역이 명시됩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점 중 하나는 소급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이내에 납부한 수신료는 KBS 수신료 고객센터에 문의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지정 계좌로 입금되거나 다음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청서이며 일부의 경우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많은 수급자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기회를 놓치곤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TV 수신료 감면 역시 1가구 1계약 원칙을 따르므로 전기요금 계약이 반드시 수급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 감면 제도도 중요한 복지 수단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IPTV 등은 현대 생활에서 필수적이지만 요금이 만만치 않아 저소득층 가구에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정부와 통신 3사 그리고 KBS는 복지로 누리집, 이그린 우편 서비스, 주민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러한 혜택을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상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개별 신청 방법을 통보하는 노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니어층 수급자들이 이런 제도를 모르고 일반 요금으로 수년간 납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77세 수급자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무사님, 저는 수급자로 등록만 해도 알아서 혜택이 들어오는 줄 알았지,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신청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수급자라면 다음에 6가지 공공요금 항목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각 항목은 해당 기관의 고객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반드시 고지서나 청구서의 감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되었거나 잘못 적용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복지는 알고 신청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매달 수만 원의 비용을 줄이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모르고 그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은 절차이지만 생활비를 줄이고 삶의 여유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 거주하는 74세 김모 씨는 얼마 전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했지만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2달 넘게 감면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감면 신청을 완료하더라도 12개월 뒤 고지서에서 실제 감면이 적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며 사소한 착오로 인해 수개월치 요금을 손해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명서를 지참한 후 전기, 도시가스, 수도, 통신 등 각 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자녀와 상의하여 대리 신청이라도 반드시 진행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것뿐일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공공요금 감면 제도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또는 절차가 복잡할 것 같다는 오해로 인해 중요한 혜택을 놓치고 계십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교통비 할인, 문화비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장례비 지원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제도들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이나 블로그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 정보를 받아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한편 경각심을 갖고 들으셔야 할 사례도 있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에 사는 78세 한 어르신은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전기요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결국 여름철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냉장고가 멈추면서 인슐린 주사제를 보관하던 약이 상했고 결국 병원비까지 중복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장의 수급자 증명서만 제출했더라도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이 제도는 시혜가 아닌 권리입니다. 세무사로서 단언하건대 이 공공요금 감면 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행동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의 기회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세무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감면 제도를 정리해 안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풍부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